어이구, 야, 이거 너무 덥다. 자, 지금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는 분명 SUV입니다. 수많은 제조사들이 정말 작은 차부터 이렇게 큰 차까지 다양한 크기의 SUV를 선보이고 있죠. 오늘 준비한 차는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작년 9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한 9개월 정도 지난 셈인데 또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SUV가 시장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쉐보레 트래버스는 그 다양한 사이즈 안에서도 당당하게 대형 SUV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전체 길이는 5.2m에 달하고요, 폭도 무려 2m에 달합니다. 정말 크고 넓고 높은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차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앞에 이 쉐보레 로고 역시 큼직하게 들어갔고요, 앞에 그릴도 다 뚫려 있을 만큼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의 엔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만한 크기의 SUV를 선보일 때는 이런 가솔린 엔진은 조금 더 럭셔리하거나 고성능 모델에 적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트래버스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3.6L 6기통 가솔린 엔진을 장착을 하고 나왔습니다. 꽤 큰 사이즈의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면적의 공기 흡입구가 필요했던 거죠. 자,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차가 워낙 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로 보이는 거지 결코 작지 않은 헤드램프가 장착이 됐고요. 번호판도 상당히 밑으로 내려갔고, 전방을 비추는 카메라나 센서 같은 것도 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 하나하나가 굉장히 굵고 넓고 아무튼 다 거대해요. 선, 점, 면, 이런 요소 하나하나를 다 굉장히 굵고 큼직큼직하게 사용을 하는 미국식의 디자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한 것이 이 트래버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차의 길이가 5.2m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웬만한 플래그십 대형 세단하고 비교를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길이입니다. 오히려 어떤 모델들보다는 훨씬 더 긴 그런 길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긴 길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의 이 거리, 휠베이스도 굉장히 넓게 잡아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휠베이스만 해도 거의 3m에 달하거든요. 좀 이따가 실내를 리뷰를 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길다란 휠베이스를 확보를 한 덕분에 1열, 2열, 그리고 3열까지도 꽤 넉넉한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어를 감싸는 이 트림에 전부 다 이게 웨더 스트립을 잘 해놓고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이 문 안쪽 그리고 이 아래쪽까지 고무 몰딩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차 가격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소음 차단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래버스의 상위 트림인 프리미어 트림이거든요. 거의 최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의 가격은 한 5,500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그 정도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무 트림을 단단하게 골고루 잘 챙겨 넣어서 정숙성을 확보를 하고 탑승자가 타고 내릴 때 바지나 이런 부분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그래도 이 차를 꽤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뒷모습도 앞모습과 비슷한 느낌이 조금 듭니다. 비록 엠블럼은 앞모습만큼 거대한 사이즈의 엠블럼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면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가 굉장히 굵고 넓게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뒷모습의 전체적인 모습 역시 작년이었다면은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이 골고루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지만, 또 올해 디자인 트렌드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시간은 지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적용이 됐죠. 그런데 이 트래버스는 기본적으로 트레일러를 끌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별도의 작업 없이 그냥 뒤쪽에 있는 커버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트레일러 연결이 가능한데,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나사를 풀어주고 커버를 벗겨주면은 바로 이렇게 트레일러를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 코드를 연결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범퍼를 자르거나 그러지 않고 커버를 벗기는 것만으로 트레일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올해 캠핑이 굉장히 유행이죠.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점이 꽤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3.6L V6 가솔린 엔진이라는 절대 심심하지 않은 그런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기구 역시 양쪽에 하나씩 커다랗게 적용을 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건 역시 특징입니다. 트렁크 역시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기도 했지만 트렁크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차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3열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3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1열, 2열, 3열 다 펼친 상태에서도 적지 않지만 3열만 적어도 1700리터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크기의 트렁크 수납 공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2열까지 접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로 어디 가서 진차로 활용을 해도 될 만큼 그렇게 광활한 공간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에는 3.6L V6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 장착이 됐고, 변속기는 하이드라매틱 9단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면서 최고 출력은 314마력, 최대 토크는 36.8kgm/m를 발휘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뒤에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는 최대 2.2톤까지 견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이 엔진 자체가 콜로라도에도 장착이 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이 트래버스를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엔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실내는 2열부터 시작해서 2열, 3열, 그리고 1열 순서로 볼 텐데요. 우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함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독립형 캡틴 시트라고 설명을 하는데, 일단 2열 좌석에 딱 하나씩 2개의 좌석만 배치를 하고 가운데를 비워두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들어 뒀고요. 그리고 이제 팔걸이를 배치를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양쪽에 팔을 올리고 갈 수 있는 이런 구성을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구성도 만들어둔 것이 특징이고요. 이게 많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장거리를 주행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뒤로 넘겼을 때 팔걸이 각도가 같이 따라 올라와요. 이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딱 약간 걸쳐진다, 이런 느낌의 팔걸이가 되려면은 각도 조절이 좀 되면은 좋겠는데, 딱 이 상태로 이 각도로 내려오거나 아예 올리거나 두 가지 각도로밖에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약간 세심함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열 탑승객을 위한 기능도 한 가지가 장착이 됐는데요. 조수석 뒤쪽에만 장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옆에 있는 레버를 잡고 당겨주면은 앞으로 이렇게 쑥 넘어와서 3열에서 내리고 3열에 타는 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도와주는 이런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2열은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에 굳이 시트를 앞으로 밀지 않아도 3열에 사람이 충분히 타고 내리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차가 이제 워낙 크니까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사람이 내려야 된다면은 시트 굳이 밀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앞으로 당겨주는 이 레버 기능이 불필요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지만 또 그렇게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열에서도 풀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돼서 2열에서도 에어컨 조절이 가능하고, 또 220V와 USB 2개 포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이 컴퓨터 작업도 가능한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문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컵홀더도 있고요, 그 앞에 지갑이나 뭐 핸드폰 넣을 만한 공간도 있고요.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트 뒤쪽에도 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포켓이 하나가 더 있어서
2열에서는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3열 시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살이 많이 쪘죠. 덩치가 정말 큰 사람인데, 이렇게 덩치가 큰 제가 앉아도 3열의 공간은 그렇게까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우선 제조사가 밝힌 3열의 무릎 공간은 약 850mm, 그러니까 약 85c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조수석 뒤쪽에 있는 2열은 최대한 앞으로 당겨놨고, 운전석 뒤에 있는 2열 좌석은 풀 플랫, 폴딩을 해서 접어둔 상태거든요. 양쪽을 다 살펴봐도 어느 쪽도 이 85cm에 달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앉아도 3열 무릎에 주먹이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온다는 것. 물론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면은 3열에 앉은 사람은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낑겨서 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지만, 2열과 3열 탑승자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은 탑승자 모두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탑승 공간을 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차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3열 공간은 메인으로 타는 좌석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바닥에서 시트까지의 높이도 꽤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장거리를 편하게 간다? 이거는 조금 어렵겠지만, 가까운 곳에 여러 사람이 가야 한다 이럴 때는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열에 USB 2개, 그리고 3열에도 양쪽에 USB가 하나씩, 그리고 1열에도 USB 2개가 있기 때문에 총 6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사실상 탑승객 모두에게 USB 포트가 하나씩 배치가 되는 그런 구성인 거죠. 자, 이번에는 운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덩어리감이 크게 구성이 된 것이 특징인데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쉐보레의 일반적인 그런 계기판이 적용이 됐습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양쪽에 바늘이 움직이는 이런 타코미터가 적용이 됐고, 그 사이에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적용이 된 그런 형태의 기본적인 쉐보레 계기판이 적용이 된 것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에만 해도 이게 나쁘지 않은 디자인이었는데 요즘에 워낙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지금에 와서는 조금 구식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솔직한 감상이에요. 워낙 빨리 바뀌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뒤쪽에 숨은 공간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에 북미 버전에는, 북미에 판매되는 모델에는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이 하나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기능이 빠지면서 그냥 시크릿 박스 같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변속기 아래에는 이 로터리 방식으로 주행 모드를 바꾸는 것이 있는데, 전륜 구동, 사륜 구동, 그리고 오프로드, 그리고 트레일러를 끄는 이 견인 모드까지 4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트래버스를 직접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는 길이가 5m가 훌쩍 넘는 거대한 차에다가 파워트레인은 3.6L V6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차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 수출력도 굉장히 넉넉한 그런 차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타봤어요. 예전에 탔을 때도 느꼈었던 거지만, 이 차는 이상하게 전륜구동 모드로 운전을 하면은 차가 굉장히 휘날립니다. 그래서 가속을 쭉 하면서 차선을 바꾼다거나 코너를 돈다거나 하면은 차가 되게 불안해요. 뒤에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철이라든가 이렇게 흔들림을 잡는 건 나쁘지 않은데, 앞바퀴에 이 314마력 36.8kgm/m라는 꽤 센 힘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뒤에가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아까 서스펜션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편안함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터리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레버를 돌려서 사륜구동 모드로 전환을 하면은 차의 반응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단 뒤가 제대로 따라오는 것은 물론이고, 차가 출렁거리거나
튕긴다거나 막 그런 느낌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륜구동 모드와 AWD 사륜구동 모드의 차이가 다른 차를 탄다라고 해도 믿을 만큼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차를 산다 그러면은 저는 연비를 살짝 포기하고 안정적인 주행을 택할 것 같습니다. 엔진 자체는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속을 해도 이 치고 나가는 이 힘이 굉장히 폭발적이에요. 이 넉넉한 이 V6의 이 힘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트래버스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사륜구동 모드를 두고 트레일러까지 연결을 해서 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힘의 부족이나 이제 뭐 제대로 끌지 못한다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 차가 길이도 길고 폭도 넓고 이제 높기도 한데 사이드 미러가 살짝 작아요. 이 사각지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차 크기에 맞춰서 이제 그에 걸맞는 이 크기의 이 사이드 미러가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적인 면에서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뭔가를 더 추가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빠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크게 듭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풍절음이나 이 외부 소음도 꽤 인상적으로 걸러줍니다. 일단은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이 엔진 자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꽤 적은 편이고요. 도로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의 소리 이런 것들을 꽤 잘 커트를 해줘서 꽤 정숙하게 주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쉐보레 트래버스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국내에서 주로 판매되는 모델은 아무래도 5천만원 전 후반대에서 좀 가격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SUV가 이제 많이 커지기는 했지만 이만한 사이즈의 SUV는 아직은 좀 생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차를 비교를 할 때 현대 팰리세이드하고 정말 많이 비교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래버스와 팰리세이드가 타겟으로 하는 그 고객층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트래버스는 좀 더 액티비티하고 좀 캠핑을 좋아하고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선호를 한다면은 팰리세이드는 가족과 함께 더 효율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대형 SUV를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 트래버스도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